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우리 지켰어. 여기다 한발 세워준 거 국회의원 강준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파이팅! 세종의 강준현 파이팅! 세종을 파이팅! 강준현 파이팅! 세종을 파이팅! 강준현 파이팅! 세종 파이팅! 강준현 파이팅! 세종을 파이팅! 강준현 파이팅! 강준현 파이팅! 세종을 파이팅! 세종을 파이팅! 세종을 파이팅! 강준현 파이팅! 세종을 파이팅! 강준현 파이팅! 세종시을 화이팅! 강준현 파이팅! 강준현 파이팅! 강준현 파이팅! 강준현 파이팅! 강준현 파이팅! 세종을 화이팅! 세종을 파이팅! 세종을 화이팅! 세종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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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파이팅!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까 우리 팻말에도 있습니다만 5극 3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종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세종시를 말뿐인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진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도 당신의 임기 내에 집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5극 3특 플러스 1중 그게 세종시인데, 그 세종시는 전국으로는 행정수도 위상을 가지고 충청도 내에서는 형제들끼리 잘 어울리고, 그래서 5극 3특 1중의 행정수도가 세종에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1중을 만들어갈 주체가 바로 강준현 의원이다. 얼마나 더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음으로 국토위원회에서 장관이 보고하는데 보니까 1년씩 당겨라. 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당겨서 세종시에 그야말로 대통령 집무실이 거의 내려오고, 가능한 한 정부 기관이 거의 세종시에 다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 보면 뭐 대전 충남 이제 통합 문제에 선도적으로 해라. 세종은 어차피 이제 행정수도가 여기 안착이 되니까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진짜 이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준현은 그냥 세종지방법원 가져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세종의 대법원 대검찰청도 가지고 올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종은 그냥 행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 산업단지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강준현 의원님. 바로 그겁니다. 스마트 산업단지. 그냥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첨단 산업단지. 모든 것이 AI와 자동화와 로봇과 그렇게 기능을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 3단을 이곳에 유치한다. 이 얘기는
대전이 갖고 있는 R&D 연구 개발 기능, 원천 기술과 충남이 갖고 있는 제조업 산업단지와 바로 세종의 첨단 산업단지와 충북 오창호성의 생명공학 산업단지,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제대로 된 충청권 산업 전략을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다음으로 국가상징구역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 12월 달에 당선작이 발표돼서 저쪽에 있는 그림이 당선작입니다. 당선작입니다. 이제 저대로 되는 건 아닌데 마스터 플랜이니까 이 계획하에 앞으로 이제 세부 구체화 유경이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은 근데 하나 좀 마지막에 좀 사고를 말씀드릴게. 이게 대단히 사업이거든요. 국가상징구역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또 시민공간, 이게 한 64만 평 되는데요. 이게 혹시 또 정부가 바뀌거나 뭐 등등 하면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업비가 줄어들거나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우리 충대에서 민주포럼에서 상의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법을 만들자. 법이 없으면은 또 만약에 대통령의 철학에 의해서 이게 또 축소되거나 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충대세 민주포럼에서 우리 박범계 장관님하고 잘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보려고요. 자, 그 중에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탄력이 엄청 붙었습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애무 없거든요. 제가 국회에서 일이 추진이 안 돼가지고. 근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뭐냐면은 딱 입에 지침이 내려가면 금방 이루어집니다. 성과가 금방 납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원래는 2030년에 준공이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임기가 2030년 4월일 거예요. 그때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직무도 못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대통령께서 6개월 한번 땡겨봐라 해가지고 2029년 8월 입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 대통령 집무실은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도 33년이면 이제 저집니다. 2033년.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이 규모가 지금 예산만 해도 한 5조 들어갑니다. 5조. 국회의사당만. 대통령 집무실, 시민공간,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을 다 합치면 몇 조냐 하면 거의 한 8조, 9조 들어가요. 여기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가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출범 이후로 얼마가 투입된지 아십니까? 우리 세종시는 지역의제가 아니에요. 국책사업이에요. 엄연히 22.5조가 투입되는, 국비가 투입되는, 우리 세종시민이 내는 세금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 22.5조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국가상징구역이 만약에 한 8조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세종시는 30조가 투입되는 거대한 국책사업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2월 초쯤에 국제 공모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 올해 2026년 5월 달에 당선작이 발표되면 2027년, 28년 그 이전은 설계를 해야 돼요. 2029년에 착공을 해서 2033년 그때 가면은 국회가 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X 전철인데 급행절도죠. 대전에서 세종에서 도초 들려서 오송 들려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CTX. 지금 이 도면은 옛날
몇 년 전 도면이에요. 근데 어디 쓸 거냐를 지금 얘기해버리면은 저도 몰라요. 이거 얘기하면 감옥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서 감옥 갑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토부 공무원들도 저한테 보고하려면 굉장히 숨겨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컨대 세종 같은 경우는 대전 출발해서 반성역 출발해서 터미널역, 그다음에 정부청사역, 국회의사당역, 조치원역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청주 들려서 그 공항까지 가는 정도. 그렇지 않으면은 읍면동마다 다 세워달라고 하면 이게 전철이 돼버려요. 전철이 되면은 서울까지 얼마 걸리냐? 5시간 걸려요. 비둘기호 돼버리니까. 그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CTX는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예? 아시겠죠? 이것도 지금 국토부에서 민자 적격성 심사가 다 끝나서 이제 올해 공모를 하고 내년에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면 아마 긴급하게 추진될 겁니다. 민자로 합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굉장히 우리 세종시민이 반겨해야 할 일이에요. 왜? 옆에 형님이 잘 되면은 나도 잘 되게 돼 있거든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대통령께서 대전 충남 통합하면은 4년 동안 20조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년이면 5조씩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세종시도 달라고 해야죠. 예? 달라고 해야죠. 예. 그 기회를 제가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충북에는 또 산업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반도체, 바이오, 청주공학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총대세 우리 민주 포럼을 만든 이유가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메가시티화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수도권에 참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저출생 지금 0.5 막 이렇습니다. 이제 이러다가는 앞으로 20년 뒤에 인구가 반토막 나요.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려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방이 잘 살아야 잘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충청권을 지금 수도권과 맞먹는 경쟁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제2의 수도권을 만들자. 거기에 첫 번째 출발이 원래는 세종시였고 두 번째가 대전행정통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북을 같이 합쳐서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40만 인구 가지고 우리가 자생력이 있겠습니까? 절대 자생력이 없습니다. 최소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중국 가면은 보통 한 성 하나에 5천만이지 않습니까? 자생력이 있는 거지요. 우리 40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70만도 되겠습니까? 충청 다 합쳐도 500만, 550만입니다. 그래야 자생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이 한 식구로 생각하고 우리 충청이 하나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지방 주도 성장 5극 3특 충청 메가시티 우리 박봉계 장관님과 저 우리 시민 여러분과 같이 이뤄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올해 이제 2월 초에 국제 설계 공모가 진행되면은 5월 달에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이건 국회 사무처가 이제 사업부서거든요. 5월 달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이거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종에 와서 아마 크게 이제 발표하실 건데 한 4월 달 정도 되면은 국민 투표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이. 그래서 예산을 많이 좀 가지고 있고 설계가 많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크기도 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 준공되는 해 국회의사당 그때 가서 착공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은 사실은 이게 1년 설계가 2년 동안 가능할까? 요즘 제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국가상징구역,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이게 사업부서가 나다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은 행복청, 국회의사당은 국회 사무처 이렇다 보니까 서로 이게 위에 이걸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법적 기구가 해줘야 되거든. 원래 이게 두 개 다 이제 차관급, 장관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무총리하고 상의도 해보고 총리 사단 둘까 뭐 등등 하다가 지금은 임시로
임시로 제가 임의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통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견이 안 맞잖아요. 행복처하고 사무처하고 국회 사무처하고 안 맞아요. 잘 안 돼. 어떤 때는 막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막 이래줘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법적 기구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다가 전달을 해서 이거 문제 있다,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거의 한 10조 되고 10조짜리를 그냥 사업부서가 달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라.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과 시의원이 하는 역할은 분명히 달라요. 또 협업할 게 있고 기능이 다르죠. 뭐 보충성 원리 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든 세종시가 이제 탄력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과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잘 협업을 해서 물 들어왔을 때 노조라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 아래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 이제 한 4년 반 남았는데, 4년 반 남았죠. 4년 반 동안 내가 볼 때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과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원팀이 돼서 정말 우리 세종시를 잘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시는 강준현. 자유와 정의의 우리 모두의 진학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강준현 의원님은 갈 수 있다. 강준현 화이팅! 강준현 화이팅! 강준현 화이팅! 강준현 화이팅! 강준현! 강준현. 강준현 의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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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만 보고 다